안녕하세요. 그려봄이에요. 혹시 이번엔 진짜 끝내주게 해봐야지 하고 야심차게 그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포기해버린 일 없으세요? 새해 첫날 세웠던 거창한 계획이나 큰 맘 먹고 등록했던 운동처럼요. 그림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설레임은 사라지고 생각보다 더딘 과정에 지쳐서 결국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겨진 수많은 계획들. 아마 저도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오늘 그림 한 장이 완성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자주 중간에 포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며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완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우리가 그 정신적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완벽주의의 함정이에요. 첫 손부터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머릿속에는 멋진 완성작이 있는데 내 손은 그걸 따라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이 작품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바로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어요. 이 함정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망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 지금부터 딱 15분은 이 그림을 망쳐도 좋아. 아무것도 안 볼 거고 그냥 내 손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요, 우리의 뇌에는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성적인 뇌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창의적인 뇌가 있어요. 완벽하게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이성적인 뇌를 너무 활성화시켜서 창의적인 뇌가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망쳐도 좋다는 허락은 잠시 이성적인 뇌의 전원을 꺼두는 스위치와 같아요.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뇌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바로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선이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두 번째 함정은 복잡함의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그려야 할 대상이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그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압도당하고 말아요. 저 수많은 디테일을 언제 다 그리나 하는 생각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내 시야를 의식적으로 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넓은 종이는 캄캄한 무대고 내 펜 끝에는 아주 작은 스포트라이트가 달려 있어요. 지금 내게 보이는 건 오직 내 펜 끝이 비추는 1제곱미터 센치의 작은 영역뿐이에요. 이건 좀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요. 시선이 자꾸 전체 그림으로 달아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지금은 여기 하고 고삐를 당겨와야 해요. 화면 속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저 역시 지금 거대한 모스크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세상에는 오직 이 창틀의 곡선 하나, 저 벽의 질감 하나만 존재할 뿐이죠. 근데 나의 유일한 임무는 지금 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부분의 선 하나, 점 하나를 그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이 끝나면 스포트라이트를 1mm 옆으로 좀 옮겨서 다음 선을 그리면 돼요. 거대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앞에 벽돌 한 장에만 집중하는 힘, 그 힘이 복잡함의 함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거예요. 물론 이걸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의 면적을 조금씩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내가 그림이 많이 능숙해지고 편해질 때는 전체 그림을 보는 힘은 계속 꾸준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는 너무 큰 것부터 잡으려고 하면 조금 힘드시니까 접근 방법의 편함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요렇게 좁은 부분부터 자세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은 비교의 함정이에요. 이건 그림을 그리는 내내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와 지금 종이 위에 그려지고 있는
이 끊임없이 뭔가의 그림들을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생각했던 것만큼 멋지지 않은데 이거 완전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비교의 목소리가 커지는 순간 우리는 그림에 대한 즐거움을 좀 잃게 돼요. 그리고 연필을 놔 버리는 거죠. 프로들은 절대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평가하지 않아요. 물론 이건 프로의 얘기긴 해요. 기초 단계에서는 조금 이거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예요. 프로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서 창조와 비평은 이렇게 뇌에서 서로 다른 영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선을 쌓아 올리는 이렇게 만드는 날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내 역할은 평가자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벽돌 나르는 그냥 노동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림이 잘 되어 가든지 못 되어 가든지에 대한 판단은 그림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나중에 혹은 그냥 다른 날의 나에게 미뤄두는 거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바로 평가하지 마세요. 스케치북 좀 덮고요.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는 아예 다른 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내가 그렸던 결과물을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평가가 좀 가능해지실 거예요.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일단 지혜롭게 내 안에 비평과 협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도 제가 지금 기초의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중급도 되고 상급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여유롭게 잘 그려지면요. 지금 우리가 막 엄청난 창의력을 요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그렸던 스킬에서 부족함을 정리를 하면서 평가는 어느 정도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걸 처음부터 그림이 미숙하신 상태에서 계속 하려고 하면 그림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처음부터 너무 평가하지 말고 일단은 그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은요. 그림을 그릴 때 마주하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정신적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이 단단한 마음 위에 실질적인 드로잉 기술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림은 성장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림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 가지 정신적 함정과 그곳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봤어요. 첫째, 15분 망치기로 완벽주의 부담감을 버리고, 둘째, 스포트라이트 기법으로 복잡함 속에서 집중하며, 셋째, 짓는 날과 평가하는 날을 분리해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법을요. 이 마음가짐으로도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영상 속 풍경처럼 복잡한 대상을 그릴 때 꼭 필요한 안정적인 구도를 잡는 법이나 그림의 깊이감을 더하는 기초 명암의 원리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바로 이런 실질적인 기술들을 그려본 멤버십에서 오늘 배운 마음가짐 위에 차근차근 쌓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마음의 평온함과 실력의 성장을 모두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즐거운 드로잉 생활 하세요. 안녕.